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비타민C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콩팥에 결석이 생긴다. 몸이 자꾸 부으면 콩팥병이다. 이 콩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콩팥에 관련된 궁금증도 참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 궁금증들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혹시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콩팥에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콩콩콩콩 하면서 뭐 이렇게 옆구리가 아픈 게 콩팥 때문이다 뭐 이런 춤을 추고 그랬었는데, 여기 아픈 분들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콩팥의 경우에도 식사 비슷하게 하시면 될까요? 이게 콩팥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못 내보내다 보면은 그게 막 쌓이면은 가끔 심장이 서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있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은 콩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장내과 이창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몸에 콩팥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전에 이 콩팥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가요? 예, 가끔씩 콩팥이 이렇게 뱃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후복막관,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면은 등 쪽에서 갈비뼈 밑에 살짝 숨겨진 위치 정도, 거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콩팥은 뭐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우리 몸에 물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밖으로 또 내보내주고, 또 그 외에도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전해질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혈압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질환도 유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콩팥이 많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빠져서 이렇게 결국에는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한 당뇨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 다음 순서가 고혈압이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한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국제 신염, 그 외에 또 뭐 선천성인 기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끔 면역 질환 같은 것도 원인이 되고, 뭐 다양한 질환들이 원인이 돼서 콩팥을 나쁘게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압하고 당뇨, 2대 원인이고 거의 한 70%까지를 차지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뇨의 경우에는 당뇨의 합병증으로 콩팥이 안 좋아진다는 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혈압 때문에도 콩팥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콩팥이 혈압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몸 안에 과량의 뭐 염분 같은 걸 몸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는 호르몬의 교란이 와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쪽이 많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압이 오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콩팥이 나빠져서 혈압이 오게 되는데 또 그 혈압이 반대로 콩팥을 급속도로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콩팥이 나쁜 분들 같으면은 혈압 조절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기전이 일어나서 혈압이 높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예, 복잡한 기전이 많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기전을 말씀드리면은, 이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피를 거르는 부위거든요. 그 마지막에 가면 모세혈관으로 돼 있고, 그 모세혈관이 보통 사구치라 그러는데요. 혈압이 높게 되면 거기에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되고, 결국 압력이 높다 보면 혈관이 빨리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배 뒤쪽에 하나씩 위치해서 부지런히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콩팥. 이 콩팥에 생길 수 있는 질환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콩팥에 대한 진실,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알고 있는 사실이 우리 콩팥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정보는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콩팥에 관한 진실, 그것을 알려주마. 비타민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좋은 거 아니에요? 소변에 거품이 생길 때가 많은데 이거 콩팥병인가 싶기도 하고. 콩팥이 2개라는데 하나 망가져도 멀쩡히 살지 않나? 저희가 콩팥 그것을 알려주마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몸이 자주 부으면 콩팥병을 의심해야 한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콩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 입장에서 캐치할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가는 증상이 있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뭐 가장 저명한 증상이죠. 그렇지만 콩팥이 나빠졌을 때 몸이 자주 붓고 좀 많이 붓지만 콩팥 외에도 다른 원인 때문에 그 몸이 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간경화가 심한 경우 이렇게 다리 쪽에 붓기도 하고, 아니면 심장이 안 좋은 경우에 심부전이라고도 얘기하죠. 심장에 펌프질을 잘못해줄 경우에도 몸이 붓기도 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몸이 좀 붓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러면 아 이쪽에 좀 이상이 생겼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몇 가지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몇 년 전에 콩팥 댄스라고 해서 막 콩콩콩콩 하면서 저하고는 안 맞네요. 이렇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옆구리가 아픈 게 콩팥 때문이다 뭐 이런 춤을 추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옆구리가 콕콕 쑤시고 아프면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기 아픈 분들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근육통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네, 근육통인 경우가 더 많고 허리 아픈 분들 중에서 콩팥보다는 근육통이나 뭐 다른 근골격계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콩팥이 문제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돌이 생겨가지고 막 심하게 아픈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옆구리가 아플 수 있고 가끔씩은 뭐 신우신염이라고 그러죠. 급성 신우신염. 급성 신우신염이 생길 경우에 이렇게 옆구리가 막 아프면서 열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네. 콩팥병이다. 맥주처럼 거품이 생기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진짠가요? 소변을 보고 나면은 대부분 거품이 있어요. 없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뭐 먹은 음식이나 아니면 물의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물의 표면 장력에 변화를 주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분들 정상인 경우 같으면은 뭐 조금 지나면 가보면 이제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5분, 10분 지나서 가봐도 그대로 거품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짜 단병뇨가 있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 단병뇨의 원인이 콩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단병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병원에 들리셔서 한번 검사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이 콩팥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모든 질병에서 마찬가지지만 술, 담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변과 관계가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흡연보다는 술이 더 해롭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 예. 제 생각에는 술보다는 콩팥 관련해서는 담배가 더 해로운 것 같습니다. 술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롭다는 증거들은 사실 별로 없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많이 피는 경우에 콩팥이, 특히 콩팥이 나쁜 분들 경우에는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은 콩팥이 나빠진 속력이 더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자료들이 증거들이 자꾸 발견되고 있거든요. 물론 술도 해롭지만은 콩팥에 담배가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이창화 선생님과 함께 콩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운동은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운동 시작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장소에서 운동 준비했습니다. 6주간에 걸쳐서 배워볼 텐데요. 김상범 원장님과 이종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운동 배우게 될까요?
오늘 6주 동안 하게 될 운동 실립 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될 운동은 체형 교정을 위해서 자세 교정, 그리고 밸런스 운동, 그리고 근육 강화를 하게 됨으로써 6주가 지나고 나면은 체형 교정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떤 운동 배우게 될까요? 네, 오늘은요 허리 아래쪽을 강화해서 내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짐볼과 아령을 이용해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이 짐볼을 활용한 운동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짐볼은요 일단 내가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이 짐볼을 엉덩이 높이에 맞추시고요. 네. 자, 엉덩이로 짐볼을 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배꼽 인사를 해주시면 그렇죠. 자, 이제 아령을 잡고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게 집에 놀고 있던 아령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네요. 네, 장롱에서 꺼내실 때가 됐습니다. 자, 만세를 해주세요. 이대로. 만세 해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손목을 틀어주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때 등이 굽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팔은 귀 뒤로 넘어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45도만 내려오시겠습니다. 내려오시고, 자, 거기서 다시 올라가 주세요. 다시 내리시고, 다시 올리시고. 네, 15번씩 5번 정도 반복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콩팥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 콩팥, 우리 몸 뒤쪽에 이렇게 2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만 있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월남전 때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한쪽 콩팥을 다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뭐 몇십 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조사해봤더니 그 한쪽 콩팥만 가지고 지내신 분들이 콩팥 관련해서 이렇게 생긴 문제는 뭐 두 개 다 있었던 분들이랑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건강하다면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지내신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실제로 콩팥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한쪽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양쪽 다 동시에 오거든요. 네. 하지만 남아있는 한쪽이 건강하다면 지내신 데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이 하나라도 있으면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장기 기증을 하실 때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질병으로 하나만 남은 경우에는 반대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신경 써서 하셔야겠습니다. 이 콩팥에 대한 질문 중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콩팥에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정말 결석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 비타민 C가 대사가 돼야 되고 우리 몸에 들어간 거는 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밖으로 나가잖아요. 대사가 되고 나면은 옥살산이라는 성분들이 좀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바뀌고 또 그게 소변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가끔씩은 소변으로 나가다 그 옥살산이 돌을 만들어요. 특히 고용량으로 많이 먹는 경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사실 전에는 비타민 C나 뭐 엽산 같은 그런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은 좋다고 이렇게 많이 콩팥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조사 결과 보면은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비타민도 네. 그냥 챙겨 먹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그렇죠, 먹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식단 조절을 하시잖아요. 네. 뭐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 육류보다는 채소가 더 좋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콩팥의 경우에도 식사 비슷하게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식사 조절할 때 콩팥이 나쁜 분들한테 권하는 식단들 보면은 콩팥이 빨리 나빠지지 말라고
원하는 식사 조절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콩팥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식사를 막 하시면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될 식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콩팥이 피로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곤한 콩팥이 쉴 수 있도록 이를 줄여주는 식단을 드셔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몸이 붓는다 그러면 소금을 적게 먹으면 되고요.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포타슘성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어디에 맞냐면은 과일이나 야채나 생나물 같은 신선 채소류 종류에 많거든요. 거기 있는 포타슘이 많는데 그게 콩팥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못 내보내다 보면은 그게 막 쌓이면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정맥을 만들 수 있어요. 가끔 심장이 서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부정맥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 생나물 종류를 만약에 콩팥 기능이 많이 나쁘다 검사를 해봤더니 포타슘이라는 성분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뭐냐면은 소변으로 콩팥이 안 좋아서 소변으로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새어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적게 나와요. 단백뇨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환자라면 심각할 것 같은 게요. 우선 저염식까지는 뭐 요즘 저염식이 유행이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일도 안 되죠. 채소 안 되죠. 그리고 요즘 봄이라 나물 많이 나오는데 생나물도 안 좋죠. 게다가 단백질도 줄여야 되면 먹을 게 없거든요. 콩팥 환자는 뭘 먹어야 할까요? 콩팥이 정상일 때는 정말 많이 먹더라도 콩팥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다 빼내주고 네. 걸러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맞게 먹고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고 또 그만큼 소모시키고 이렇게 지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골라서 드시기보다는 여과 기능이 잘 네. 안 되는 만큼 꼭 몸에 필요한 양만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콩팥에 무리가 안 가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콩팥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오늘의 톡톡 처방, 콩팥병에 잘 걸릴 수 있는 위험군이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옵니다. 예, 그 혈압이나 당뇨 특히 이런 있는 분들은 콩팥이 나빠질 확률이 남들보다 높습니다. 예, 그런 분들 또 집안에 콩팥이 나쁜 분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콩팥병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길 권유드립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가족력과 같이 콩팥 질환과 관련된 위험 소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꾸준히 검사 받으시고 관리하셔서 콩팥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엄청 부끄러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콩팥에 대한 진실. 자, 그럼 콩팥, 그것을 알려주마. 지금 시작해볼까요? 어머, 어떻게 지금 실은 감기에 걸려서. 아, 그럼요.